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는 회사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진정한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용화에 앞장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IBM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카이스트를 비롯한 많은 대학의 정영원 교수님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비록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퇴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우리 임직원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한 블록체인의 시작과 방향과 방법을 알리고자 하는 미디움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그 첫 번째 서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현용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보고하는 기술 보고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난해한 기술 보고의 형식의 자리에 이렇게 수백여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과 또한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손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저는 이런 느려 터진 기술이 실생활에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까? 만약 도입을 한다면 얼마나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버 구조에서 보안과 신뢰 체계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보다 서비스의 측면이나 아니면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블록체인의 단점이 너무도 느려서 실생활에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피차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블록체인은 실생활에 도입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약 130여 년 전 19세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아주 대중적인 운송수단이었던 마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쌍두마차, 사두마차 이런 것들로 럭셔리 경제, 스피드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로부터 수십 년 뒤 결정되어진 승자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경쟁자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자동차입니다. 이 당시에 19세기 저 당시의 자동차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훨씬 느렸죠. 그래서 그 당시의 별명이 부자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시대에도 무려 120, 30년 전에도 저 당시의 자동차 엔지니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과 마차의 속도는 분명히 그 한계가 존재하지만 미래의 자동차에게는 속도의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 확신 말이죠. 그렇게 평생을 바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 덕에 오늘날 우리는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장된 CPU, 중앙처리 장치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CPU의 물리적인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하드웨어 의존적이죠. 그리고 그 CPU라는 것은 요즘에 나오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아주 스피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가 않죠. 이것저것 이 회사 저 회사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든 모든 프로그램이 모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범용 CPU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 우리가 설계한 블록체인만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해주는 처리 장치, 에이직을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에이직을 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FPGA라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칩에다가 그 로직을 얹어서 실제로 이것이 구현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PGA를 통해서 저희의 로직을 증빙을 했고 구현을 확인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스피드는 3만 TPS입니다. 시중에 대단히 큰 속도를 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만 TPS는 상당히 대단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FPGA 수준이고 약 2개월 뒤 내년 2월에는 약 30만 TPS의 속도가 구현이 되며 내년 여름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최종 목표인 저희의 미디움 블록체인 칩이 나오게 되며 그때는 100만 TPS가 구현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100만 TPS를 구현할 수 있다는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연에 사용하는 FPGA는 세계적인 회사 자일린스사에서 만든 킨텍스 7이라는 FPGA 칩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저게 FPGA는 아니고요. 저 한가운데 은색으로 네모나게 반짝이는 것이 FPGA 칩입니다. 지금 저쪽을 잠깐 보시면 컴퓨터들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저 킨텍스 7 칩이 20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20장을 통해서 속도를 3만 TPS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구형이라는 점입니다. 상당히 구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단계 뛰어넘어서 가장 최상의 버전인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7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20만 TPS라는 기적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문 후 수령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구할 수 있었던 킨텍스 7을 가지고 시연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칩의 사이즈 용량이 작다 보니 사이닝과 베리파잉만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CPU에서 처리를 했죠. 그러나 앞으로 2개월 후 정상적으로 저 칩이 저희가 조달이 된다면, 그때는 베리파잉과 사이닝 외에 컨센서스와 스마트 컨택까지 모두 담아서 약 30만 TPS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여름 상반기까지는 100만 TPS를 구현 가능한 ASIC을 제작을 해서 양산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네트워크 속도가 보장이 된다면 그 100만 TPS 속도를 꾸준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이 100만 TPS라 속도는 당분간 최고 속도라는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30만이나 100만이나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디포스나 디포스, 샤딩이라는 방법을 통해도 물리적으로 CPU가 낼 수 있는 성능 이상은 구현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마차 얘기. 말을 아무리 10년, 100년을 훈련시켜도 시속 300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정말 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은 하드웨어, 전용 칩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진을 했고 여기서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나 에오스나 IBM에서도 오셨는데 하이퍼레저나 이런 세계적인 기술들이 구현하고 있는 속도가 5000 TPS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러한 논리를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차와 자동차처럼 말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듯이 지구상의 모든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진 방법 또는 새로운 기법으로 블록체인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저희는 블록체인 전용 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고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정대로 앞서 말씀드린 로드맵대로 내년 3월에 30만, 여름에 100만을 구현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 업체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세계 블록체인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움 CTO 박영상입니다. 네, 시연에 앞서 여기 화면에 쓰여진 문구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이 문구는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이 발명 후 그 비서인 왓슨과의 최초 통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문구는 혁신적 신기술 시작을 알리는 것에 비유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드웨어 블록체인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Medium, come here. I want your blockchain. 네, 제가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다소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분위기 전환 겸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초고속 하드웨어 블록체인을 완성한 미디움 연구 결과에 대해 구체적 기술 설명을 드린 후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앞서 의장님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속도의 성능 한계로 인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 저하의 문제점을 기술적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블록체인의 구조상 반복되는 서명과 합의하는 작업량을 현재 하드웨어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 미디움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작업을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초고속 블록체인을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첫 번째 단계로 오직 기존 하드웨어에 의존했던 그 작업 중 그 일부를 미디움이 개발한 크립토 엔진을 탑재한 하드웨어의 지원을 받아서 서명 작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엔터프라이즈의 니즈에 만족하는 획기적인 속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워크플로우는 하이퍼레츄얼 플로우를 동일하게 구현하였습니다.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와 피어, 오더러로 전송되고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피어는 각 트랜잭션의 서명을 생성하는 작업과 생성된 블록의 모든 트랜잭션의 서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미디움에서는 앞서 설명한 워크플로우상에서 피어의 서명 작업을 개선하였습니다. 피어에서 받는 전체 트랜잭션의 서명 및 확인하는 작업은 미디움에서 개발한 FPGA를 이용해서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시간은 초당 3만회 이상 각 사용자의 값을 지속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각 피어가 가지고 있는 블록들도 동시에 추가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FPGA 특성상 초당 3만 TPS 정도의 속도만을 시연할 예정이지만 추후 ASIC 단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100만 TPS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물리적 향상값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 기술 설명을 마치고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잠깐 마이크를 받아서 기술 시연 상황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기술 시연을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 현장이 매우 궁금합니다. 카메라와 함께 CTO님께서 백스테이지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연 엔지니어 분들께서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떻게 기술 시연을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엔지니어 분들이 어제 밤부터 이렇게 계셨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밝은 표정으로 지금 시연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무대 뒤에서 어제부터 이렇게 열심히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지금 시연 준비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잠시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문과생인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화면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화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동 준비가 된 건가요? 네, 답변을 안 주시는데요. 손으로 사인 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가동 준비 된 건가요? 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CTO님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잠깐 대표님께서 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CTO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성 CTO님. 네, 저희가 시연을 위해 간단하게 제작해본 실시간 블록 익스플로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각 피어에 추가되는 블록에 대한 화면입니다. 하 팀장님, 각 피어별로 블록 익스플로러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돌리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각 피어별로 블록이 생성되는 상태와 속도에 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긴장이 되네요. 저희 다 같이 밤을 샜는데 정신 잘 못 차리겠고 긴장이 많이 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어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에서 각각의 블록이 생성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FPGA 성능 아직까지 저희가 개발한 FPGA 성능 한계 때문에 3만 TPS 정도로 이제 저희가 리미테이션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TPS 근처에서 이제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가로축은 이제 타임스탬프가 되고 세로축에서 이제 트랜잭션 per second 한 블록당 생성된 블록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블록은 1초에 한 번씩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겠지만 1번 블록과 피어와 2번 피어, 3번 피어 거의 동일하게 블록이 생성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각 피어별로 블록들이 쌓이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 팀장님, 그리고 밑에 각 블록에 대한 상세 정보도 약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생성된 블록들 정보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블록 헤이트 59번째 블록이 방금 생성됐습니다. 초당 1회씩 생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이제 엔지니어들이 저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동시켜서 약 1분 동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임스탬프는 이제 로우 타임스탬프 아직 hour나 minutes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타임스탬프 기준을 지켜 있고요. 트랜잭션은 한 블록당 3만 번 정도의 트랜잭션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의 시값이 있고요. 페런치가 되는 페런치 시값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록에도 동일하게 72번의 블록에 08CD43이 있다면 다른 블록에도 동일하게 다른 피어에도 동일하게 72번 블록에 08CD43 이렇게 같은 블록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짧게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연을 마치면서 저희 추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FPGA로 구현한 크립토 엔진을 이용한 성능 향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추후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기능과 DB 관련 기능,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실행 기능 등을 하드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세싱까지 하드웨어로 구현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로 처리되고 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빠르고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여
더 높은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와 또 기술 시연에 힘써주신 CTO님, 그리고 뒤편에 계시긴 하지만 함께 애써주신 엔지니어분들과 팀장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시연을 통해서 미디움의 블록체인이 3만 TPS를 이루는 것을 눈앞에서 좀 확인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기술 시연을 보여주신 우리 미디움의 박윤성 CTO님과 그리고 앞서 발표해주신 김판종 의장님 그리고 황영권 대표님을 모두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 좀 해결해가는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판종 의장님과 황영권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 뒤에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의장님께서 내가 가장 먼저 나가서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잘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화기애애하게 만들지는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Q&A 시간은 좀 화기애애하게 여러분과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씀하셔도 또 스페인어로 말씀하셔도 저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혹시나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저희 직원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뒤에서 좀 대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외국인 분들도 질문 편하게 해주시길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미디움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자석에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손을 좀 높이 들어서 저에게 보이게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Hi. The project is very interesting, so I was just wondering, do you have any plans or anything on the roadmap to expand internationally? 네, 외국분이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통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 준비하고 계시죠?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그럼 바로 통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엄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초대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기쁩니다. 먼저 미디움 해외 일정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대략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일단 확정되어 있는 건 2월 20일경에 미국 컨퍼런스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3월달까지 유럽 총 4개국, 우리나라 포함한 5개국의 컨퍼런스가 내년 3월까지 예정 및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미디움의 일정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손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 앞쪽에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보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Yes, hello. Very nice presentation. Thank you so much. Just want to know, do you have any plan for ICO? 네, 짧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 주시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ICO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아직 ICO에 대한 계획은 아직 추후의 컨퍼런스 일정에 따라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기술 시연을 통해서 상용화 또 보급화할 수 있다는 검증 이후에 어떤 정확한 ICO의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네, 편하게 이쪽에 앞쪽 테이블에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다 여기서 제작하신 이 칩을 모두 5대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3만 TPS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블록체인은 이제 크게 그 노드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에 접속하는, 얹혀져 있는 덱과 그 덱을 이용하는 접속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블록체인은 그 속도를 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노드들의 속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오스 이런 경우에는 노드를 탈중앙화라고 해서 노드 참여를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트코인 7TPS, 이더리움 28TPS 이거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드 참여자를 텐지 백본과 저희 에이직을 탑재한 서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탈중앙화가 맞느냐 한다면 어차피 다른 모든 블록체인도 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부품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뿐이죠.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 뒤편에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네. 보셨나요?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통은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렸고 어떤 인력들이 이 기술 개발, 방금 엔지니어 분들로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인력이냐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일단 최고의 기술진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최고의 연구진들이라고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기간은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그간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디벨롭을 추구하다가 속도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속도의 한계를 더 자세히 또 구조적인 부분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구조의 CPU의 병목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보조적 하드웨어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네, 최고의 인력으로 한 3년 정도 연구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CTO님께서 굉장히 심심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술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그 외에도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에이직으로 이 기술을 구현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에이직으로 구현한다 하더라도 지금 메가 TPS 정도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이제 기존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응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틀넥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짝 비밀인가요?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니다. 예, 잠시 전에 이더리움이 약 28TPS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이 내년인가 후년까지 목표가 2000TPS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술 기반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블록체인적인 요소들을 고속화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부분이 이 스마트 컨트랙을 콜을 받아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 개의 인스트럭션 세트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다 까서 구동을 해서 확인하고 검증을 날리는 과정이 지금의 그 스마트 컨트랙이 이더리움이 이와 같은 구조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1000TPS 이상이 죽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0TPS를 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킨텍스 7 칩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그리고 그 이상에서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A식에는 베리파인이나 사이닝이나 아니면 컨센서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싱글 코어가 아닌 각각 두 자릿수 이상의 코어를 내장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블록을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CPU에서 약 300클락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는데 에이지는 단 1클락 또는 시간이 들다 하더라도 약 2클락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상 최소 150 또는 300배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10만 TPS 이상을 구현하게 된다면 네트워크와 시스템 내부의 버스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을 내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의 램이든 셀이든 아니면 시스템 내부에서 사타나 이런 부분에서 이 로드를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특허 부분에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에이직에 유다2 멀티플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약 50GB로 50기가 BPS로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 TPS가 갈 때까지 경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나 100만 이상에서는 저희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질문 서두에 우리 현대님께서 너무나 센 죽어도 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른 기타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폄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한 저희 미디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성과 발표니까 혹시 그 대답 중에 죽어도 뭐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밀이 아닌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한 분 정도, 네,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먼저 드셔서 네,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험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통신하는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일반적인 TCP로 구현하셨다면 뭐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레이어다 해서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같은 게 있겠지만 이제 지금 실험 환경은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환경이고 우리가 이 미디엄 블록체인을 서비스 단에 올린다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아이디어를 하지 못한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CPU가 오더러 기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애가 딱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걸로 서비스단에 고민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박 이사님이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이해한 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따로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 질문을 먼저 기억하는데, 지금 이 정도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TCP/IP 레이어에서 뭔가 더 튜닝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TCP 커넥션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보내고 그리고 오더러, 피어, 클라이언트 다 연결해서 그 연결된 상태에서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내부 네트워크는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서비스 단에서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리커버리가 금방 될 수 있고 그렇게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3만 TPS가 바로 올라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리고 메커니즘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그 오더러 단에서 궁금합니다. 네, 오더러는 아직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할 것들이 있는데 블록을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한 블록들을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론상은 몇 개 오더러 클러스터 중에 한 개 정도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큰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다면 전체 네트워크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가 생긴다면 다른 형태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요. 답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식 행사 순서였던 이 Q&A 세션을 통해서 미디움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게 아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식사 시간 통해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궁금증 또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CTO님과 의장님,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